기쁨의 취업 후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들 속에서 긴장이 흐르고 어느덧 점점 출근이 일상으로 변하죠. 마음속에서는 점점 물음표가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사는 건 괜찮은 걸까? 난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디 있는 걸까? 퇴사를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밀린 카드값과 주변의 우려,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죠. 과연 퇴사가 답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찾을까요? 과연 회사의 문제일까요? 저희는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해시온 채널을 통해서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영상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대우님이 만들고 책은 선진님이 쓰고 저는 도우미 역할만 했어요. 우리는 일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딴짓. 자신만의 본업을 놓지 않으면서 나를 아끼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만난 분들은 직업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었고 6시 이후엔 새로운 출근을 준비합니다. 일의 중심축을 자신에게 옮겨오는 사람들. 어디에 다니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송진님은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회사원이죠.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끊임없는 딴짓을 벌여왔습니다. SNS에서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할 사람들을 모은 게 첫 계기가 되어 장사, 템플스테이, 번지점프 등 헤라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2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죠. 아니, 회사를 다니고 프로젝트도 하려면 피곤하지 않을까? 하지만 송재님은 몸의 피로보다 정신적 피로가 더 무섭다고 하였죠. 5일 내내 회사에서 해야 하는 일, 정해진 일만을 했으니 딱 하루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좋아하는 일이란 애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수없이 마음속에서 맴도는 그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송재님의 딴짓에 시동을 걸어준 패러글라이딩 모임은 실은 5년 전부터 꿈꿔왔던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상황이 안 되고 용기도 없었고 어려워 보여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선 계속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막상 시작해보니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고 있죠.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도 더욱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인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버 한시연님이에요. 시연님은 현재 18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팬심으로 만났는데 인터뷰 때 만난 시연님은 호쾌하고 당당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정말 좋아하고 오래 다니고 싶어요. 시연님은 오히려 본업이 있기에 딴짓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시연님의 영상을 보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해요. 너의 일과 회사의 일을 구분해 준 것이죠. 나의 자유와 욕망을 인정해준 회사에게 감사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야근을 자청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연님은 체질적으로 회사원이 맞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전업으로 했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회사와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오히려 더 본업에 충실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유를 얻어내서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의 무게가 업무에까지 녹여지는 것이죠. 자칫 내가 사랑하는 일이 본업을 게을리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시연님은 욕망의 제약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한다고 무조건 옮겨 타는 게 아니라 구심점을 두고 일과 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인공은 10년차 마케터 승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승희님은 유쾌하고 즐거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분명 회사의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죠.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대전에서 첫 직장을 구한 승희님은 서울로 이직한 후 팀원들과의 괴리를 느꼈다고 해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한 동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죠. 그래서 승희님은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이 말한 트렌드와 레퍼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딴짓을 벌여왔습니다. 승희님은 스스로 독립출판을 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작업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플리마켓을 열거나 마케터분들과 협업하여 책도 내고 매주 목요일엔 글쓰기 모임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딴짓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특히 조직에서도 오해를 사기 쉽죠. 회사에서 나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으니 나에 대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승희님이 계속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은 실패에 대한 개런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우리를 평생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언젠가 모두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오죠. 하지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건 시행착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승희님도 이렇게 한 걸음씩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과 나의 균형을 깨야 하는 14명의 인터뷰이를 만나 직접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이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본업에 소홀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어렵다. 마음이 뜬 상태가 아니라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자기 일에 임할 때 비로소 딴짓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체력은 필수, 마음의 휴식을 생각하자. 정말 모든 분들이 당연히 몸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운동 후 가만히 쉬기만 하면 더 극심한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계속 새로운 자극과 훈련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의 마음과 욕망이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혹은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온전한 시간을 쓰는 걸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죠. 셋째,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모두 어쩌다 보니 우연스럽게 기회가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미리부터 마음을 먹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시작한 것이 아니었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니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욕망을 잘 관찰하고 계신가요? 혹시 회사라는 일상에 저당 잡힌 채 모든 걸 뒷날로 밀어놓고 계시진 않은가요? 무서워서, 부담이 돼서, 시간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다면 이분들의 담담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뛴 이야기 책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어디서도 허심탄회하게 나누지 못했던 우리 시대 일에 대한 고민. 딱 6시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